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형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배럴입니다. 배럴은 2010년에 설립돼서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스포츠 의류, 캐주얼 의류 및 스포츠 용품 등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래쉬가드, 보드 쇼츠, 원피스 및 비키니 등의 고기능성 워터 스포츠 의류 및 용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래쉬가드와 애슬레저 웨어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쉬가드는 워터 스포츠 의류로 대표되는 실내외 수영복이고요. 애슬레저 웨어는 요가, 피트니스 의류, 그리고 회사는 워터 스포츠 웨어 부문에서 국내 최상위권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215억 원, 영업 손실 77억 원, 당기 순손실 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4% 감소했고 영업 손실과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를 지속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공시가 두 건이 있었는데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과 분기보고서 실적 제출을 했는데 먼저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공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의 체결,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한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는요, 제넨 벤처스, 현재 이전 최대 주주죠. 최대 주주가 제넨 벤처스인데 양수인은 더 네이처 홀딩스에게 한 주당 17,000원에 223만 6,342주를 매각하는 겁니다. 전체 양수도 대금가액은요 380억 원이고 지금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일은 바로 어제였습니다. 총 양수도 금액 380억 원. 양도인은 제넨 벤처스가 보유한 지분 28.3%입니다. 대금 지급 일정입니다. 계약금 10%를 38억 원을 5월 16일에 좀 지급을 하고요. 잔금은 2022년도 7월 15일 342억 원의 잔금을 좀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잔금 지급과 동시에 주식 인도 후에 거래가 종결될 예정이다. 기타 사항입니다. 제넨 벤처스의 보유 주식 외에 제넨 벤처스가 보유하고 있는 매수 포지션 권리 주식 76만 3,648주도 본 계약에 포함되어 매매 계약 체결되어 있으며 계약일과 잔금 지급일은 상기 일정과 동일하다. 자, 이 기타 사항은 뭐냐면 제넨 벤처스가 보유하고 있는 이 콜옵션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 이 중에 76만 3천 주에 대해서는 제넨 벤처스의 이 양수도 별도로 본 계약에 포함돼서 이 거래가 좀 진행될 것이고 계약일과 잔금 예정일은 동일정과 좀 동일하다라는 내용입니다. 투자 판단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계 계약일자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 조건서의 체결일이다. 상기 변경의 예정일은 최대 주주의 주식 양수도 대금 지급 완료일이고 대금 지급일의 변경 예정일자는 계약 진행 사항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자,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깁니다. 네네. 최대 주주 주식 양수도 지급 대금은 잔금 완료일이 있고 이후에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기 양수도 계약에 제넨 벤처스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이외에 주요 주주인 메리츠 현대투자파트너스의 소유 지분 76만 3,649주의 주식 양수도 그리고 제넨 벤처스와 메리츠 현대투자파트너스 간의 주주 계약 간에 의해서 보유하고 있는 매수 포지션 콜옵션의 경우에 76만 3,648주의 양수도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 주요 주주의 이 옵션 또는 지분까지 동일하게 좀 인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넨 벤처스의 지분이 28.3%인데 네. 전체 관계인 지분까지 모두 매수를 하게 되면 376만 3,639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최대 주주와 지분 매각을 28.3%를 사는 거예요. 네네. 추가 지분을 취득하고 나서 이후에 최종 지분율은 47.7%가 된다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더 네이처홀딩스 포트폴리오에 이제 배럴이 추가가 된 상황인데요. 에스레저 웨어 전문 기업인 배럴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일단 거래 상대방의 이력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예정인 최대 주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더 네이처홀딩스는 이 코스닥 상장 법인입니다. 최근 실적이 매출액 3,703억을 좀 기록했고요. 회사 당기순이익은 583억을 좀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외형 요건을 좀 탄탄하게 좀 갖고 있는 회사인데 흔히 알고 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키즈 NFL 의류를 이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이외에 지프 그리고 굿이어 그다음에 이어왕 여행용 가방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여행 가방 제조업체까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이제 패션 사업을 영위하는 이 회사가 사실상 이 스포츠웨어로 좀 부각되고 있는 이 배럴의 인수를 통해서 사업 시너지를 좀 더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좀 밝혀진 바로는 사실상 지금 배럴이 이 비패션 브랜드를 라이선스해서 의류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이게 실제 지금 MZ 세대들에게 좀 많은 인기가 네. 있었던 이제 브랜드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력 패션 사업 이외에 스포츠 관련된 사업 부분을 어떤 이 사업의 포트폴리오로 좀 새롭게 편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지금 이 배럴이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이 래시가드가 주력 상품입니다. 네. 실내 또는 실외에서 착용될 수 있는 전신을 좀 덮을 수 있는 어떤 수영복이고요. 이게 지금 에슬레저 이 웨어라고 불리우는 요가복 그리고 이 헬스복이죠. 피트니스 웨어까지 좀 보유하고 있는데 매출 포지션 비율에서는 지금 워터 스포츠 부분이 82.8% 그리고 에슬레저 부분이 17.2%. 이 사업 부분을 영위를 한다면 지금 현재 더 네이처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업에 다른 스포츠웨어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산입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스포츠웨어의 포트폴리오 편입으로 사업적인 시너지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예측해 주셨는데 그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럴이 좀 그동안 적자를 지속해 왔거든요. 이번 인수를 통해서 그럼 더 네이처홀딩스가 이 적자를 좀 해소시킬 수 있을까요? 네, 감사보고서 잠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감사보고서를 보면 회사는 매출액 215억 그리고 영업 손실은 77억 단기 순손실은 69억을 좀 기록했는데 하단 내용을 쭉 보면 지금 현재 자본 잠식은 없죠. 네네. 그런데 최근 2년간 이 코로나19의 직격탄으로 인해서 법차손 손실률이 지금 전기 2020년도에는 18.8% 그리고 2021년도에는 22.3%를 좀 기록했다는 거죠. 물론 50% 요건을 좀 초과하진 않았습니다만 비교적 높은 손실을 좀 기록했습니다. 최근 4기년도의 영업손실 부분에서도 2018, 19, 20, 21년도거든요. 지금 2020년도와 2021년도 62억 그리고 59억 원의 영업손실을 좀 기록하면서 코로나19의 피해로 인한 업황의 어떤 부진이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는 대목인데 네네. 오늘 분기보고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이번 1분기 실적도 좀 어땠는지 내용 살펴볼게요. 네. 회사 1분기 보고서 어제 좀 제출을 했는데 매출액은 전년 동기가 21억을 좀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조금 이 소폭 좀 증가한 29억 원의 매출을 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영업 손실의 금액이 2021년도에 22억을 좀 기록했는데 오히려 이번 1분기에는 영업 손실을 28억 원 기록하면서 한 6억 정도의 어떤 손실액이 좀 증가됐고요. 분기 손익의 경우에도 지금 17억의 분기 손익에서 24억 원의 분기 손실을 좀 기록하면서 적자를 좀 지속하고 있는데 만약에 2022년도에도 손실 기조를 유지하게 된다면 네네. 3년 연속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하게 되는 셈입니다. 네. 이 회사 전체 매출 포지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라인업이 래시가드 그리고 보드셔츠, 워터 레깅스 등으로 불리는 우리 흔히 말하는 수영복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실내 수영복, 워터 스포츠 액세서리 부분이 있고요. 에슬레저 부분은 요가 피트니스복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관련된 캐주얼 액세서리가 있고 에슬레저의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선케어, 스킨케어 용품이 코스메틱 관련 부분이 있는데 전체 매출 포지션의 비율이 워터 스포츠 부분 82.7%, 에슬레저 부분이 17.2%. 지금 기조효과에서 어떤 증감 추이를 좀 보면 2020년도의 비중, 2021년도,
2022년도 1분기 비중을 좀 보면 전체 워터 스포츠의 비중은 소폭 좀 감소 효과가 좀 있고 애슬레저 부분은 오히려 좀 상승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워터파크의 어떤 이용 제한 또는 이용 금지 네. 이후에 지금은 사실상 일상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자유롭게 워터파크도 좀 개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아직 1분기 기조효과에서는 뭐 이 워터파크에서 이 판매량을 좀 이게 증진시킬 수 있는 어떤 요령은 좀 없지만 날씨가 이제 더워지는 5월, 6월 그리고 7월, 8월부터는 본격적인 이 워터 스포츠 관련된 매출 부분이 살아나지 않겠는가. 요가복 같은 부분의 애슬레저 부분이 10.7%, 그다음에 13%, 17% 점진적으로 좀 증가 추세를 가져온다는 것은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홈트라고 하죠. 네. 홈트라고 해서 집에서 이 운동하고, 요가복이나 네. 피트니스복 입고 많이 영상을 보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자, 이와 관련된 매출 부분의 신장 효과는 좀 있었지만 본격적인 워터 스포츠 관련된 매출 부분이 살아나려면 본격적인 성수기로 돌아야 되는 여름 시즌에는 즉 2분기 실적에는 오히려 수익성을 좀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여름이라는 좀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데다가 리오프닝 기대감까지 반영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이 애슬레저 시장의 그런 중장기적인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확장세를 좀 크게 가져가지는 못했지만 요약재무제표를 지금 요약재무제표가 좀 안 나와 있는데 네네. 비교표에서 지금 2019년도치의 전망 실적을 좀 잠깐 보면 사업보고서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사업보고서 기준에서의 전망치를 한번 보면 비교치가 좀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2019년도 코로나19 이전에는 58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죠. 그러다가 2020년도에는 238억 그리고 2021년도에는 185억 원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점진적인 애슬레저의 판매 호조는 2.9%, 10.7%, 13.6% 성장세를 반영해주고 있지만 지금 워터스포츠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확인이 된 대목이죠. 네. 즉 이번 성수기, 즉 2분기 기조 효과에서는 래시가드의 빠른 판매율을 좀 기반으로 한다면 수익성을 좀 빠르게 좀 제고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 선택되는 브랜드군이 유아부터 성인용까지 이게 아울러서 이게 많은 선호도에 따라서 이 브랜드 가치는 좀 많이 인지도는 좀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매출 추정치를 전체 회복할지가 좀 관건이긴 하지만 계절적인 요인이 가시화되는 2분기 내지 3분기에는 이런 매출이 반영된 효과를 좀 기대해도 괜찮다라고 의견을 정리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2분기와 좀 3분기에는 수익성이 제고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주가를 보면 지금 22.5% 하락한 9,910원. 사실상 좀 난리가 났어요. 이게 주가의 흐름을 보면 네네. 지금 이 더 네이처홀딩스가 인수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자 전고의 영역 지금 2021년도 6월 3일 13,300원 고가 이후에 지금 인수가 기대감이 좀 반영되는 구간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자, 요 구간과 요 구간인데 근데 인수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급락을 했다는 것은 자, 요 구간인데 자, 이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네. 회사의 중대한 사업에 어떤 관건이 있는 거야. 뭐 시장에서는 지금 뭐 대규모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할 것이다. 뭐 카더라로 좀 이런 증시 하락 요인에 대한 명분을 좀 찾는데 네네. 자, 현재까지 그런 부분은 아니다. 지금 뭐냐면 회사 인수 기대감이 선행해서 반영은 좀 됐지만 인수 대상의 어떤 발표 이후에 오히려 재료 소멸 관점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지금 차트가 지금 엉성하게는 좀 보여지는 구간이지만 지금 4월부터 인수가 될 것처럼 아마 기대감의 주가가 좀 인위적인 어떤 매집 형태가 좀 있었던 걸 좀 추론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급락한다는 것은 차익 실현 관점의 매도 물량이 수반되는 것이다라고 좀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 되고 네네.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도 물론 예상을 해볼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사실상 베럴의 경우에 1분기 영업 손실 기조는 유지했지만 2분기 내지 3분기에서는 계절적 영향에 따른 반드시 어떤 이 매출 호조 효과는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해봅니다. 자, 저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 이렇게 봤습니다. 자, 저는 확대해서 좀 더 볼게요. 네. 지금 금액이 좀 잘라서 보이는데 자, 지금 8,000원, 네. 8,500원. 자, 지금
예, 여기죠. 네, 8,500원에서 9,500원, 8,500원에서 9,500원.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네네. 만약에 8,500원이 이탈되는 지점이라면 지금 8,300원에서 8,500원은 적극적 매수 구간을 봐도 괜찮습니다. 추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럴 매수하기 좋은 구간 8,500원에서 9,5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일단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인수 기대감의 재료 소멸이 반영이 돼서 오늘 좀 하락을 기록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 3분기에는 그래도 매출 호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까지 전망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기업 배럴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은 기산텔레콤입니다. 기산텔레콤은 1994년 설립돼서 1999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유무선통신 시스템 장비 제조, 방위산업 물자와 통신 및 보안 장비의 제조, 항공항행 안전 무선 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은 이동통신 중계기와 와이파이 AP이며 실적은 통신 사업자의 투자 규모와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종속회사인 현대제이콤과 모피연스를 통해서 각각 방위사업 부문과 항공산업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618억 원, 영업손실 9억 9천만 원, 당기순손실 6억 7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했고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매출액 감소와 반도체 수급 이슈로 인한 원가 상승으로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기산텔레콤 보유자분들 좀 굉장히 좀 스트레스 좀 심하시고 좀 당황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마 네네. 주권 거래 정지가 좀 됐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기 또는 분기 매출액의 미달 사실 발생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 또는 분기 매출액의 미달 사실 발생, 분기 매출액 3억 원 미달. 2022년도 제29기 1분기입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자 실적인데요. 회사는 1분기 실적이 3억 원을 좀 미달되면서 관련 공시를 한 겁니다. 사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매출 문제는 계약 물량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수급 불안정에 기인한 것이다. 회사는 이러한 부품 수급 불안정에 대비해서 주요 부품을 미리 확보하였으나 몇 가지 수동 부품의 수급 문제로 인해서 생산이 지연되었고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현재 부품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에 생산이 진행되고 있고 매출이 곧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토 일자는 5월 16일자입니다. 분기 매출액은 전체 2억 9,129만 337원입니다. 기타 투자 판단 사항입니다. 상기 검토 보고서 수령일은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날짜다. 자, 이게 뭐냐면 코스닥 상장 규정의 분기 매출액은 3억 원. 네. 개별 기준입니다. 개별 재무제표 기준의 분기 매출의 경우에는 3억 원이 미달되거나 반기에 7억 원을 미달하게 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 요건은 30억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각 분기당 3억 원을 초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반기까지는 7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산텔레콤의 경우에 1분기 실적이 2억 9,100만 원을 좀 기록하면서 3억 원을 좀 미달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주권거래 정지 사유가 좀 발생되는 셈이고 이어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장은 됩니다. 기산텔레콤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됐다. 회사는 5월 16일 분기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분기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는 코스닥 상장 규정에 의해서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내드린다. 지금 주된 영업의 정지는 아니에요. 회사가 생산 중단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일시적인 수급 요인에 의해서 1분기 실적은 저조했다. 그런데 조만간 이 매출 회복은 빠르게 될 것이다라고 좀 이 코멘트는 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기타 시장 안내 자체에서는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것과 다름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1분기 매출액이
3억 미달이라는 것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초라한 성적표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려감을 좀 남고 있는 상황인데 분기 보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별 재무제표가 좀 문제인데 먼저 네네. 연결 재무제표의 기준을 보면 연결 기준의 누적 수익은요 전년 동기 대비 70억에서 좀 감소한 43억 6,900만 원을 좀 기록했고요. 영업 손실은 10억 원을 기록했고 분기 순손실은 9억 9천만 원을 좀 기록했습니다. 손실폭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소폭 좀 감소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매출액은 좀 더 감소됐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사업 기준인데 지난 1분기에 21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금번 1분기에는 2억 9,100만 원을 기록한 겁니다. 영업손실의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금년 영업손실 비율은 11억입니다. 분기 순손실을 9억 9천만 원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지금 손실액이 좀 감소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네. 지금 이 개별 기준의 2억 9,100만 원이 뭐냐면요. 자, 이 부분입니다. 통신사업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2억 9,100만 원. 나머지 방위산업과 항공산업은 종속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영위합니다. 연결 기준은 3사의 어떤 회사 실적들이 모두 합산되는 실적이기 때문에 연결 기준의 실적은 43억을 좀 기록했는데 개별 사업으로 보여지는 이 통신사업 부분의 매출액이 지금 2억 9,100만 원이죠. 최근 3년치를 보면 270억 그리고 182억. 그런데 이번 1분기 2억 9,100만 원 너무나 초라하다는 거죠. 네. 갑자기 수주 물량의 변동이 있었던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회사는 수주량의 감소 요인은 아니다. 부품의 수급난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생산 중단의 효과가 있다라고 좀 밝힌 만큼 이번 2분기 실적 회복이 좀 관건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는 매출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공급망 수급 불안정이라고 이제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차량용 반도체가 이 글로벌 공급망 수급 불안정 상태인데 그럼 이런 상황과도 좀 연관이 있다고 보실까요? 근데 반도체 부분은 충분히 뭐 관련은 있을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기주국의 신호를 중계해서 통화의 음영 지역을 해소해주는 통신 장비 그리고 IP망과 기존의 음성망을 연결해주는 게이트웨이 장비인데 게이트웨이 장비 안에 반도체 이 부품과 주요 부품들이 들어는 가죠. 그래서 이게 회사의 어떤 설명대로 이게 정확한 핵심 부품의 수급에 차질이 있었다는 게 명확하다면 네. 사실상 크게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지금 이 통신 중계기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 감소 효과가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 2021년도 최근 1분기 대비해서는 2020년도와 2020년도, 2021년도죠. 272억에서 182억 원으로 크게 실적은 좀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 182억 원에 상응하는 이 매출 감소 효과를 좀 반영하더라도 1분기 2억 9,100만 원은 솔직히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설명대로라면 사실상 2분기의 생산 기조 효과가 좀 반영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핵심 부품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사 측의 어떤 대응이 다소 좀 아쉽습니다. 그런가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1분기의 생산 기조가 어떻게 되고 있고 회사가 이런 수급으로 인해서 매출액에 대한 어떤 중대한 이슈가 생길 수 있는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 생산 예정대로 잘 진행됐고 수주에 관련돼서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들 사전에 좀 어필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 부분 논외로 하더라도 UAM 관련주만 부각이 되면서 주가만 급등을 했다는 거죠. 네네. 회사의 좀 안일한 이 태도, 신뢰성을 좀 하락시킬 수 있는 어떤 회사의 어떤 태도가 다소 좀 미흡하지 않았나 좀 저는 판단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이 회사 측의 이러한 답변이 다소 아쉬운 상황인 것 같은데 대표님 근데 궁금한 게 이 매출 요건 미만으로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게 되면 기심위의 판단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존의 그 심사 과정이랑 좀 똑같을까요? 네, 일단은 이 회사의 1분기 실적 미달 기준이 전체적인 진짜 사업의 중단 훼손, 즉 영업의 중단, 생산의 중단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가. 우리가 이래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요 원청사의 사업 중단으로 사업 철회로 인해서 사실상 LG의 휴대폰 이 부품 납품했던 일화의 경우에 사실상 생산 중단에 따라서 직격탄을 받았죠. 네네. 이로 인해서 주된 사업의 어떤 중단으로 인해서 주권 거래 정지 상태가 꽤 길었던 상황에서
최근에 거래가 좀 재개된 이력이 좀 있었기 때문에 기산텔레콤 지금 현재 주력 사업의 어떤 영속성 부분이 과연 있을까? 생산이 가시화돼서 회복을 할 수 있는가가 좀 관건인데 우선 일회성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 기조에서는 2억 9천만 원을 좀 기록했지만 반기 실적에 7억 원을 초과하는 회사의 매출 회복 요건을 좀 볼 것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 지금 주권 거래 재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8월 14일에 제출 예정인 반기 실적에서 회사가 지금 1분기 실적을 만회할 만한 공격적인 어떤 매출 향상이 좀 반영이 된다면 네. 저는 오히려 충분히 주권 거래 정지가 해제될 것이라고 좀 보는데 회사의 설명과 전혀 다르게 중대한 원청사의 어떤 계약 해지 요건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건 중대한 리스크로 부각될 수 있죠. 그 부분이 아니다라면 단순하게 부품의 수급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1분기 생산 요건에 어떤 타격이 있었다면 이건 2분기 실적 부분에서 7억 원을 초과하는 매출 실적을 기록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형식적인 상장 유지, 상장 폐지, 상장 실질 심사 요건을 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즉각 거래가 좀 재개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반기 실적을 좀 같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네요. 사업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도심 항공 교통 관련주로 이제 급등세를 이어갔는데 그럼 해당 분야에서의 성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이 회사 좀 UAM 관련주로 좀 부각이 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좀 있는 부분이 네네. 회사는 종속회사인 모피언스를 통해서 항공기의 기상 설치용 거리 측정 장비 그리고 유무선 통신 장비를 연동해서 위치의 데이터와 전원을 송수신하는 장비인 방위산업 부분, 항공산업 부분인데 이 부분이 UAM 관련된 기술과 좀 부합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20년도에 전체 매출액은 93억, 근데 2021년도에는 104억을 좀 기록하면서 소폭의 매출 신장 효과가 좀 있었고요. 방위산업 부분도 지금 325억 원에서 332억을 좀 기록하면서 신장 효과를 좀 가져왔기 때문에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된 사업들이 부각이 될 경우에 관련해선 기산텔레콤의 향후 이 수혜가 좀 예상된다. 그런데 이게 예상과는 좀 다르게 너무나 기대감만 부각이 된 것은 있었죠. 지금 주력 사업, 개별 사업인 이 통신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매출 실적의 감소 효과가 좀 완연한데 방위산업 부분과 항공산업 부분의 어떤 매출 기조 효과가 좀 크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종속회사를 합병을 통해서 회사의 내실을 좀 변모할 때가 아닌가. 주력 사업을 좀 교체해야 되는 사업의 어떤 집중을 좀 달리하는 선택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판단해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주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주가 이제 그 도심항공교통 관련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었는데 다소 갑작스러운 상황인지라 우리 투자자분들 많이 좀 우려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럼 보유자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대표님 그럼 대응 전략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주가의 저점 추세, 일봉상의 저점 추세 2,600원대 그리고 3,300원대의 이 박스권 구간 안에서 주가 형세 오랜 기간 좀 횡보를 했는데 지금 도심항공 UAM 관련 이슈만 부각돼서 주가 기대감을 수반해서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력 사업의 경우에는 1분기 매출액이 3억 원에 미달되면서 주권 거래 정지된. 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전 기산텔레콤의 안일한 대응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주력 사업의 어떤 문제, 부품난의 수급 문제가 반드시 있었다면 홈페이지를 게시해서 또는 보도자를 통해서 회사의 현실을 소상하게 좀 설명해 주는 것이 좀 타당했을 건데 오히려 회사가 주가의 어떤 상승 기대감을 좀 저해시킬까 우려스러운 것은 아니었나. 자, 이런 부분을 의식한 것은 아닌가. 좀 다소 아쉬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고 답답할 수 있는 상황은 맞지만 지금 1분기의 부품 수급에 관련된 부분이 팩트라면 2분기에는 7억 원을 초과하는 매출은 좀 달성하지 않겠나. 즉 상장 유지 결정에서는 크게 뭐 이견이 좀 없진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관건들을 좀 잘 판단하는 게 좋겠고요. 반기 실적에서는 2분기 생산 부분부터 좀 더 가시화된 내용들이 있다면 충분하게 7억 원을 초과하는 매출 실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기산텔레콤 아무래도 회사 측의 안일한 대응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2분기에는 그래도 7억 원의 매출 달성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기업 살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기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BK탑스입니다. BK탑스는 1991년 설립돼서 200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이후 2010년 11월에 유가 증권 시장으로 이전 상장했습니다.
변경 전의 상호는 동양 네트워크스로 2020년 3월 IT 시스템 통합 사업 및 아웃소싱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한 바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유통과 B2B 구매 대행 서비스의 거래를 통한 기업 소모성 자재 등의 유통 서비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2021년 4월에 BK1을 설립해서 마스크 사업부 부문을 신설했습니다. 공통사업부는 재활용 중간 처리 사업부 부문이 신설되면서 발생된 비용이 귀속되는 사업 부문으로 구웅진 폴리실리콘 공장의 건물 및 기계 장치를 인수해서 중고 기계 및 고철, 비철 등으로 재판매한 바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247억 원, 영업 손실 105억 원, 당기 순손실 34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1.6%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207.7% 증가했으며 당기 순손실은 30.4%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연결 대상 법인의 실적 증가로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원가 상승 및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조회 공시 요구 그리고 이후에 감사 보고서 제출이 있었는데 차근차근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입니다. 외부 감사 의견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입니다. 조회 공시 요구입니다. 회계감사인의 감사 의견 비적정설. 지금 2021년도 사업보고서 그리고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2022년도 5월 16일이었는데 증선이 2개월상으로 인해서 지금 이 감사 의견 비적정되었느냐라고 이제 한국거래소가 공식적으로 좀 물어봤고요. 회사는 이에 대해서 감사보고서 제출로 답장을 했습니다. 회사 감사보고서 제출입니다. 회사 당해년도 감사 의견은 의견 거절입니다. 계속기업의 존속 불확실성의 사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하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기준의 감사 의견 역시 의견 거절, 계속기업의 존속 불확실성의 사유에도 해당이 되고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 즉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하단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현회계법인에서 이 감사를 좀 했는데 지금 추가적인 어떤 감사 의견 거절이기 때문에 뭐 비교 대상의 어떤 누적치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는 상황이고, 네. 자, 이 따라서 회사는 투자 유의 안내, 상장 폐지 기준 관련된 기타 시장 안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K탑스 주권 투자 유의 안내 사항입니다. BK탑스는 2021년도 사업년도에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상 의견 거절을 공시했습니다. 동사 주권이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됨에 따라서 상장 폐지 절차에 따른 이의 신청 그리고 진행됨을 경고드립니다. 즉 뭐냐면 이의 신청 기간인 2022년도 6월 8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네. 정리매매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단 내용에서는 뭐 특별한 사항들은 없고 이 주권 거래 정지의 어떤 풍문 해소 사유는요. 지금 이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 회사 의견 거절을 공시하기 때문에 이 공시로 가름이 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BK탑스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패 기준에 해당이 되는데요. 거래소는 이의 신청 및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간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대표님, 그럼 회사가 이의 신청을 할까요? 아니면 정리매매가 더 나을까요? 이거는 뭐 무조건 이의 신청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회사의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좋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대 주주의 입장에서는 지분이 걸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지분의 가치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회사의 존속성을 유지해서 회사를 향후 제3자에게 매각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상 꼭 살려야 되는 이슈는 좀 있는 셈이고, 저는 6월 8일까지는 그래도 이의 신청서 제출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1년간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상황 안에서 제3자로 하여금 회사를 매각하거나 제3의 재무적 투자자를 영입해서 회사의 구조를 좀 다변화하는 전략을 택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반드시 좀 이의 신청을 해서 개선 기간을 부여받을 것으로 대표님께서 예상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자금난이 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대표이사가 자금 조달 의사를 내기도 했지만 제때 납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상장 폐지 문제가 아니라 회사 자체에 좀 존속이 우려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재무상태표 최근 1분기 기준 어제 나왔었는데 내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유동자산의 규모는 683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금성 자산은 4억 5천만 원에 좀 불과하고요. 기타 금융자산도 4억 4천만 원.
매출 채권은 102억 원, 그다음에 재고자산, 기타 자산. 자, 재고자산과 기타 자산은 평가를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당장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재력을 좀 보면 네네. 지금 8억 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매출 채권은 들어오고 다시 매입 채무가 상기가 되는 관점에서는 사실상 이게 현금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는 장입니다. 지금 현금성 자산 안에서 기타 금융자산까지 보여주는 8억 9천만 원, 10억이 채 안 되는 자금을 좀 보유하고 있고, 반면에 부채, 매입 채무는 197억. 지금 갚아야 될 당장 외상대가 197억, 그리고 기타 부채가 55억 원이 있고요. 유동성 회생 부채가 7,600만 원. 자, 이 부분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회사가 갚아야 되는 단기 차입금이 17억 원, 유동성 장기 차입금 170억. 그다음에 리스 부채 5억 3천만 원. 자, 일단 뭐 파생 부채, 유동성 전환사채 이 부분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충 내용을 좀 보면 네네. 자산 대비해서 부채, 당장 갚아야 될 이슈가 더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최근에 대표이사 그리고 최대주를 대상으로 자금 조달을 했었는데 네. 이마저 지속돼서 지금 지연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 정지가 좀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납입이 좀 납입은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개별적으로 좀 판단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좀 납입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가장 우려가 깊은 분들은 우리 보유자분들이실 것 같아요. 우리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대표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BK탑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91년도에 동양그룹 소속이었어요. 네. 동양그룹의 IT사업본부에서 동양네트워크스, 구상호가 동양네트워크스였는데 BK탑스로 매각된 이후에 주로 IT 소싱 사업 부분이 분할이 됐고, 지금 사실상 이 BK탑스의 인수 이후에는 주력 사업 관점에서는 이렇다 할 어떤 사업 부분이 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매출 포지션 잠깐 보더라도 네네. 유통사업 부분이 0%, 재활용 중간 처리 사업 부분이 8.1%, 마스크 제조 사업 부분 78.6%인데 지금 100억 원의 실적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은 마스크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마스크 가격도 많이 하락된 이 상황. 그렇죠. 그다음에 공급이 너무 많아졌어요. 네. 물론 지금 마스크는 생필품으로서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좀 사용하고 있는 시국은 맞는데, 이렇다 할 주력 사업 부분이 부재된 상황에서 주권 거래 정지가 된 상황.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포인트, 지금 시간 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짧게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 보고서 이 내용 한번 좀 체크를 안 해드릴 수가 없어서 네네. 자, 의견 거절 사유만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 이번 근본에 감사 의견을 거절받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내용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거절의 근거입니다. 자산의 회수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회사가 계상하고 있는 매출 채권 3,022억 원에 대해서, 그리고 단기 대금 280억이 28억입니다. 네네. 자, 30억 원과 28억 원에 대해서, 그리고 무형자산 68억 원에 대해서, 그리고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45억,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한 59억 원에 대해서 회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 따라서 회사가 계상한 금액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 지금 매출 채권 받을 돈이라고 계상한 돈 미수금 30억 원, 단기 대금 28억 원, 그리고 무형자산이 68억, 피투자 금액 45억, 전체 59억 원에 지금 이 추정된 금액에서 회사는 자산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게 회수가 될지가 불분명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액입니다. 재활용 중간 처리업 관련해서 332억 원을 지금 계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 평가를 위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 수익의 측정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계상한 일부 매출과 관련돼서 매출액의 발생 사실 회사가 거래 본인으로서 활동하는지 또는 대리인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수익의 부분에서 이 회사가 이 주요한 사항에서 이 매출 실적이 어떤 실질적 대상인가의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던 겁니다. 계속 기업 가정하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자금 조달에 관련된 부분, 생산, 판매, 재무 등의 경영 개선 계획의 성패가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 종합적 요건 4개인데, 첫 번째, 자산을 회수할 수 없다. 두 번째, 재고자산에 대해서 이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 네. 수익의 측정 관점에서도 회사는 이 거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직접 활동인지 아니면 대리인으로 하여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불분명하다. 네 번째, 계속 기업으로서의 어떤 가정. 생산과 판매 관련된 부분, 자금 조달까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대한 부분에선 지금 자산에 대한 어떤 이 계상 부분이 사실상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부분을 회사가 소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네. 소명하지 못하는 거죠. 크게는 이러한 요인들이 횡령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좀 많다는 겁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 중대한 금액에서의 어떤 이슈는 부각이 된 셈이기 때문에 지금 BK탑스는 사실상 1년간 개선 기간 이후에 이러한 의견 거절의 근거를 반드시 좀 소명해야 됩니다. 손실 처리를 할지 아니면 이에 따라서 실질적인 어떤 거래 유형을 빠르게 좀 판단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나 좀 네. 예상을 좀 해보면서 우선 이 신청 이후에 회사는 개선 기간을 좀 받을 것이고요. 이유에 따라서 회사의 이 네 가지 요건들을 해소하여야만 거래가 재개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BK탑스 의견 거절의 근거까지 짚어주셨는데 반드시 소명하는 회사의 입장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